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부경복 작가님의 책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입니다. 이 책은 능력과 노력이 아닌 의사소통 능력과 선택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부경복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가는 이전에 변호사처럼 말하라라는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논리적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창미디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성공하는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 사이의 차이점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능력과 노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경복 작가는 변호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예로 들며 이들이 어떻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지를 설명합니다. 변호사들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명확한 주장을 펼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능력은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한 스킬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책에서는 지식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팔고 마케팅하고 전달하는 능력임을 지적합니다. 뛰어난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높은 연봉과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부경복 작가는 또한 직장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원하는 답을 찾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는데 열중하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끝으로 부경복 작가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신중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변화지향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는 부경복 작가의 심도 깊은 통찰력과 실질적인 조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왜 내 연봉의 265배를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노력하기 전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액 연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큰 차이는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쥐꼬리만큼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달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연봉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팔 수 있어야 하고 마케팅도 잘 해야 하죠. 뛰어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성능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잘 쓸 수 있는 제품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도 머릿속에 넣는 것만 생각했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변호사가 많은 이유는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법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학은 실용학문으로서 2000년 이상 언어 논리를 연구해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명령을,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법입니다. 결국 변호사들은 언어 논리를 통해 생각을 전달하는 법학을 배워왔고 지금 사회와 기업이 그러한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을 몰라주는 이유는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생각과 지식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산처럼 일해도 결과가 미미한 이유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물건은 집어다 상대방 앞에 가져다 놓으면 되지만 생각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상사가 원하는 답을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답을 주는 것과 유용한 답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상사의 의도를 잘 모르면 부정보다는 긍정을,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선택하세요. 답변은 질문에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과 장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 안 된다는 답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야 합니다. 질문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벽 씨가 말 잘하는 비법을 공유했는데, 그는 말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논점으로 돌아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상사가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면 먼저 결론을 말해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해야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구별되는 점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고 검증만 있습니다. 내가 검증하지 않으면 남에게 검증당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과 함께 일해보면 위기 대응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결론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생긴 사람만 대접받는 이유는 형식이 신뢰와 권위를 부르기 때문이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 사실, 근거 중 하나 이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생각의 틀을 짤 때는 시각적인 도식화를 활용하세요. 떠오른 생각들을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아이디어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을 밝히고 사실을 대입해야 합니다. 추상적 기준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사실이 주장을 죽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이 신뢰를 만들고 상대방의 신뢰는 우리가 제시한 증거에서 나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논리의 끝에서 공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판단에 대한 철저한 검증 능력을 원합니다.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대비하지 못하는 직장인은 성공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천할 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